자, 우리 11페이지는, 자, 칠봐봐. 여기에서 말하는 게 어떤 거냐면, 잘 봐. 자, 칠판 한번 보자. 우리 이런 거 들어봤죠? 자, 잘 봐봐. 여기에 지금 뭐가 나타나냐? 보조 기억 장치가 있어. 알겠지? 우리 보조 기억 장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야? HDD 그리고 SSD 라고 부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 보통 하드디스크라고 하는 거 HDD 그리고 SSD.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주기억 장치라고 있죠. 그래서 칠판 봐. 주기억 장치 보통 뭐라 그래요? 램이라 그러죠. 알겠지? 그치? 그래서 잘 봐. 얘는 어떤 거냐? 영구적으로 저장을 해. 그래서 우리 내가 뭐 컴퓨터에서 작업하다가도 뭐 하나 두는 거야? 저장해 놔둘 때 하드에다가 저장을 해 놔두잖아. 그치? 그리고 주기억 장치라는 거, 램이라는 거 들어봤죠? 지금 어차피 가격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 지금 AI 이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주기억 장치는 실제로 뭐가 진행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냐? 내가 프로그램을 뭐 하는 거? 돌릴 때 필요한 곳이 바로 어디다? 주기억 장치인 거야. 알겠지? 그치? 램이야. 그래서 우리가 왜 램이 높아질수록, 그치? 막 32기가 뭐 그 다음 또 더 높아질수록 어때? 되게 무거운 프로그램들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막 디자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버벅대지 않고 잘 돌아가잖아. 그치? 실제로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돌아가는 거냐? 여기에서 돌아가는 거. 알겠지? 여기서 프로그램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여기는 그냥 저장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프로그램 돌아가는 거야. 근데 여기에 뭐가 나타나냐? 뒤에 보면 나오시면 가상 메모리라는 게 나오거든. 그럼 중요한 게 가상은 여기 아니라는 뜻이야. 실제가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얘는 가상이에요, 가상. 그래서 가상 메모리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얘가 램은 있잖아. 되게 용량이 작단 말이야. 우리 봐봐. 너네 지금 뭐 가격 이런 거 요즘 잘 모르겠지만 솔직히 램 32기가 정도 돼도 진짜 사용 좋은 거거든. 근데 지금 요즘에 램 32기가가 얼마 정도 하더라? 50만 원이 넘을 거야. 5, 60만 원? 엄청 가격이 올랐어. 알겠지? 근데 보통 봐봐. SSD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조기억 장치로 이거 쓰는 거는 얼마 정도 써? 512도 요즘엔 잡죠. 보통 얼마 써? 1테라 정도 많이 쓰잖아. 그치? 그래서 되게 차이 많이 나지. 그치? 그래서 얘는 용량이 보조기억 장치에 비해서 너무 작은 거야. 그래서 얘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조기억이 있는 걸 좀 갖다 써. 알겠죠? 그게 바로 뭐가 돼? 가상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그 과정이 앞에 설명되는 거고, 근데 얘가, 다시 봐봐. 얘가 너무 작잖아. 그치? 그럼 우리 봐봐봐. 컴퓨터 돌릴 때, 아니면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봐봐봐. 핸드폰에서도 너네 어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 막 돌리잖아. 그치? 그리고 컴퓨터에서도 어떤 거야? 내가 컴퓨터로 음악도 들어놓고 뭐 하면서 음악도 듣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다가 무슨 말 작업도 한다고 창도 이거 띄워놓고 그 다음에 인터넷 검색한다고 뭐도 띄워놓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돌리는 게 지금 어때? 불가능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가 있잖아. 그걸 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요 램이지.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내가 프로세서 지금 여기에 프로그램 이렇게 돌리게 해가지고 만들어놔. 근데 우리 봐봐. 창도 어떤 거야? 인터넷 창 봤다가 그리고 또 작업할 때 좀 안 봤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음악 이렇게 해가지고 뭐 꺼놨다가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돌리는 프로그램 바뀔 때마다 뭔가 저장된 게 부족하다 라고 하면 기존 걸 지워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걸 또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뒤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 삭제하는 알고리즘이 나오는 거.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볼 겁니다. 자, 잘 봐. 컴퓨터에는 두 가지 기억장치가 있거든요. 둘 다 기억장치. 됐죠? 상대적으로 큰 저장 용량을 갖는 게 바로 뭐다? 보조 기억장치다. 이런 애들. HDD나 SSD 같은 거. 그치? 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 상대적으로 작은 저장이야.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 주기억장치라 그래. 램이라고 하는 거. 그치? 자, 그럼 보조기억장치에는 뭐냐면, 나오죠?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등을 여기 줄 영구적 저장이야. 보조기억장치는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거. 알겠지? 내가 하드에다가, 봐봐. 작업하다가 문서 어디에다 저장한다 그랬어? 하드에다 저장하잖아. 그게 바로 보조기억장치인 거야. 그치? SSD나 HDD 같은 데 저장하죠? 그럼 거기에 영구적으로 저장을 해. 그리고 그 다음에 컴퓨터는 여기 체크 당장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어떻게 하냐? 보조기억장치에서 복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놔.
보조기억 장치에도 있어. 그리고 거기서 복사해서 어디에 지금 저장을 한 거냐? 주기억 장치에 저장한 다음에 처리를 하는 거지. 알겠죠? 그치? 프로그램이라든가 데이터를 보조기억 장치에서 복사를 해서 주기억 장치에 저장한 다음에 처리. 그럼 잘 들어. 요렇게 처리하는 데는 무조건 어디서 처리해? 램에서 처리하는 거야. 알겠죠? 그죠? 프로그램이 처리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램에서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처리를 해. 그리고 처리가 끝나잖아. 그러면 주기억 장치에 저장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는 뭐야? 삭제를 하는 거야.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삭제를 왜 하냐면 얘는 용량이 되게 작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효율적으로 굴려야 돼. 알겠죠? 그죠? 용량이 작으니까. 근데 대신에 용량이 작은 대신에 얘는 되게 빠른 애거든. 알겠지? 그래서 얘를 효율적으로 굴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또 삭제를 해. 됐지? 그리고 또 필요하면 또 갖다 쓰고. 됐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다시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을 해. 그럼 따라서 주기억 장치라는 것은 바로 뭐냐? 봐봐. 프로그램이나 데이터가 여기 밑줄 일시적이라고 줄여봐야지. 그치? 프로그램이나 데이터가 여기는 일시적으로 머무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얘가 바로 어때? 영구적으로 머무는 거. 그리고 얘는 어때? 일시적인 거야. 그치? 그래서 램에서 돌리다가 그리고 그다음 프로그램 다 종료됐어. 그럼 어때? 지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 그리고 얘는 영구적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치? 자, 그럼 이렇게 일시적으로 머무는 공간이고 일반적으로 뭐라고 한다? 메모리라고 한다. 알겠죠? 됐지?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보통 뭐라고 해? 우리는 뭐 램이라고도 하고 메모리라고도 하죠. 그치? 그래서 너네 봐봐. 잠깐만. 많이 들어봤지? 그치? 요즘에 지금 어때? 메모리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알겠죠? 왜냐면 반도체 만들고 하는 데서 있잖아. 다 어디에다 몰빵이에요. 다 HBM에다가 다 몰빵이야. 그러니까 이거 만드는 게 말이 없는 거야. 그 지금 공정 자체가. 그래서 잘 봐. 너네 잠깐만 너네 요거는 쓰니 근데 요즘 애들은 이런 거 다 안 쓸 것 같은데 USB 뭔지 알죠? 그치? USB에다가 저장하잖아. USB 만드는 회사 중에 제일 유명한 회사 중에 이거 들어봤어? 샌디스크? 샌디스크 들어봤죠? 아니면 왜 USB에 샌디스크라고 써있는 거 많이 있어? 예전에 알아? 샌디스크? 아 모르죠? 자 샌디스크라고 회사 있어. 여기가 이거 메모리 만드는 데거든? 진짜 주가 미국 거예요. 주가가 잠깐 작년에 주가가 몇 프로 올랐더라? 500% 올랐나 여기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랐어. 어마어마. 근데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AI 때문에 진짜 그냥 다 오르는 거 진짜 짜증이 나요. 짜증이. 너네 요즘에 컴퓨터 안 사니까 모르잖아. 그치? 옛날에는 이런 노트북 있지. 그냥 집 사무용으로 쓸 수 있는 노트북은 100만 원 언더로 다 살 수 있었어. 100만 원 언더면 다 살 수 있어. 근데 요즘에는 그냥 다 올라가지고 봐봐. 싹 올랐어. 그치? 이거 메모리 이거 올리면서 그냥 다 올라버려가지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심지어 그 다음에 또 엔비디아에서 뭐 만들어? 여기에서 또 그래픽카드 만들잖아. 그치? 근데 또 얘네들이 또 AI도 이런 거 하면서 또 이제 공급이 부족하고 하니까 또 심지어 그래픽카드도 올랐어요. 그래서 만약에 잠깐 여기도 게임하는 사람들 뭐 없겠지만 자 근데 컴퓨터로 내가 집에서 게임을 하고 싶다. 그래서 컴퓨터 내가 좀 좋은 사양으로 맞추고 싶어. 그럼 요즘에는 진짜 괜찮은 거 하려면 그래픽카드랑 이것까지 다 맞추려면 요즘에는 데스크탑 하나에 보통 한 300~400만 원씩 해. 알겠지?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그치?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 구분 가능하죠? 자, 이제 문답 받을 거야. 자, 그럼 프로그램의 연산을 수행하는 중앙 처리 장치가 자, 그럼 잘 들어요. 잘 봐. 자, 프로그램 우리 이거 다 담당하는 거 묶어보자. 프로그램 연산을 수행하는 중앙 처리 장치까지 묶어. 프로그램 연산을 수행하는 중앙 처리 장치까지 묶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 뭐라고 부르는 거? 중앙 처리 장치 뭐라고 합니까? CPU. 알겠지? 그치? 중앙 처리 장치가 바로 CPU야, CPU. 그치? 자, 그럼 중앙 처리 장치가 특정한 작업을 실행하고자 할 때 컴퓨터는 있잖아. 이 프로그램을 어디에다가 올려놔두는 거냐? 주기억 장치에다가 올려놔야 돼. 알겠죠?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디다 갖다 놔야 된다? 주기억 장치, 램에다 갖다 놔야 돼. 올려놓게 되는데 이렇게 주기억 장치에 올라와서 실행 중인 애를 뭐라 그래? 프로세스라 그래. 알겠죠? 됐지? 그래서 프로세스라는 게 바로 어떤 거냐? 주기억 장치에 올라와서 실행이 되고 있는 애인 거야. 알겠지?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 봐봐.
컴퓨터뿐만 아니라 핸드폰 체계도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알겠지? 근데 핸드폰에 어때? 여러 가지 앱이 깔려 있잖아. 그치? 그럼 그 깔려 있는 앱들 봐봐. 그 프로그램 깔린 건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에 저장된 거야?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이 된 거야. 그치? 그래서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이 된 거고, 그리고 내가 앱을 실행을 해야 돼. 알겠죠? 카카오톡을 눌러요. 인스타그램을 눌러. 유튜브를 눌러. 그럼 그 누를 때 걔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랩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치? 우리 핸드폰 살 때, 아이폰이니 뭐니 살 때 보면 용량 어때? 256, 128 이렇게 하잖아. 그럼 이거는 뭘 뜻하는 거야? 핸드폰에서 128이랑 256은 다 뭐야 이거는? 다 보조기억 장치다. 보조기억 장치. 알겠죠? 그죠? 내가 사진 저장하고 뭐하고 하는 그 보조기억 장치인 거야. 그래서 핸드폰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컴퓨터 들어가는 것처럼 똑같이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 이해되죠? 알아? 실행을 하려면 그래요. 그러면 보조기억 장치 있는 애를 어디에다 올려놔야 된다? 주기억 장치에다 올려놔야 된다. 그렇지? 내가 핸드폰에 있는 거 딱 인스타그램을 딱 눌러서 걔를 실행하려면 걔가 어디에 올라오는 거야? 주기억 장치에 올라오는 거야. 그렇지? 자, 그리고 그 다음 여러 가지. 봐봐. 여러에다 줄 거야. 됐죠? 여러 가지 작업을 그리고 밑줄 동시 밑줄거. 그렇지? 이런 게 중요해. 여러 작업을 동시에 실행하려면 필요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모두 주기억 장치에다가 저장해야 되잖아. 근데 얘가 한계가 있어. 주기억 장치가 용량이 작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지 못할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왜 요즘에 너네 핸드폰 쓸 때도 보면은 진짜 어떤 거야. 앱 이거저거 다 해놓고, 그치? 이거 갖다가 저거 갖다가 이거 올려놨다가 저거 올려놨다가 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걔가 바로 요거예요. 지금 주기억 장치가 용량이 작으니까 다 안 될 수도 있어.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중에서 당장 구동시킬 애들만 어디에 올려놔? 주기억에 올려놔. 알겠지? 당장 구동되는 애들만 주기억에 올려놔주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디에 냅둬? 보조기억 장치에 둬. 알겠지? 그치?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뭐처럼? 메모리처럼 사용하기도 해요. 이런 걸 뭐라 그래? 가상 메모리라고 부른다. 알겠죠? 그래서 주의를 좀 잘 들어. 메모리가 늘어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메모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야. 보조 기억 장치의 일부를 메모리인 것처럼 사용한다는 뜻인 거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 내가 핸드폰, 나 진짜 앱 저거 한꺼번에 동시에 지금 앱 몇 개가 돌아가고 있냐? 앱 10개가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앱 10개가 돌아가는데 얘가 10개가 다 주기억 장치에 못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중에 예를 들어서 5개는 어디에 있는 거냐? 주기억에 있어. 그리고 또 5개 나머지는 어디에 있어? 보조기억에다가 살짝 냅두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를 뭐로 이용해? 이 메모리처럼 사용을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래? 가상 메모리라고 한다. 알겠죠? 그죠? 네, 가상 메모리는 거기다 써라. 뭘 하기 위한 거냐? 여기 나와 있는 컴퓨터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컴퓨터의 자원이라는 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가상 메모리다. 알겠죠? 그치? 자, 이제 그 다음 문단이야. 잘 봐봐. 그럼 가상 메모리는 사용자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구동하고자 할 때 또 나와. 앞에 붙어 있는 이런 말들이 중요하다 그랬어. 분명히 앞에 뭐 나와 있어?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리고 동시 구동. 그치? 그럼 이렇게 하고자 할 때 프로그램이 아무리 큰 저장 용량을 요구해도 중앙 처리 장치가 아까 이거 다른 애야? 중앙 처리 장치는 뭐라 그랬어? CPU라 그랬죠. CPU. 그치? 그래서 얘가 당장 실행하는 데 필요한 부분은 일부분이라는 점을 이용하는 거야. 알겠죠? 그치? 100%다 쓰는 건 아니거든. 됐죠? 그래서 뭐 하면 돼? 당장 필요하지 않은 건 어디에다가? 보조기억 장치에다가 둬. 그치? 그래서 딱 지금 필요한 것만 어디에 써? 주기억 장치에다가 쓰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럼 이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냐? 같은 크기. 자, 이제부터 개념이 중요해요. 일단 봐봐. 프로그램이 있어. 그치? 그리고 이런 말들이 중요해. 같다, 다 같다, 다르다. 그치? 그럼 얘네들을 있잖아.
같은 크기의 작동 단위인 페이지로 분할을 해. 그럼 얘는 페이지로 분할을 하는 거야. 그리고 얘는 페이지라는 것은 모두 무슨 크기다? 같은 크기가 된다. 됐죠? 자, 그럼 이렇게 분할을 해. 그래서 페이지 단위로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에다가 올리는 것.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페이징이라고 부른다. 알겠지? 얘 보고 페이징이라고 한다는 거야. 자, 그럼 페이징 방식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가상 메모리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거고, 그리고 페이징을 할 때 주기억 장치에 페이지를 올릴 자리를 뭐라고 불러? 페이지 프레임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실판 이게 헷갈려요. 잘 들어. 잘 봐. 여기 주기억 장치가 있어. 그지? 자, 그럼 너네 봐봐. 요 주기억 장치는 지금 보니까 얘는 제한된 용량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봐. 얘는 옆에다가 써라. 제한된 용량을 갖고 있는 거야. 그지? 그럼 이것을 내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것이냐, 요거를 지금 연구를 해서 가상 메모리를 쓰는 거야. 됐죠? 자, 그럼 봐봐. 자, 프로그램은 아까 얘기했었어.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뭐로 나눈다 그랬어? 페이지로 나눈다 그랬죠? 그지? 이게 무슨 단위야? 다 같은 크기로 나누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페이지로 나눠. 그럼 예를 들어서 뭐가 있느냐? 내가 컴퓨터에서 있잖아. 봐봐. 이런 거 돌린다고 생각해봐. 일단 선생님이 한글 문서도 작동하고 있고, 알겠죠? 선생님이 편집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한글로 해요. 그럼 한글 문서도 띄워놔. 그리고 애들 시험지 PDF도 띄워놔요. 알겠죠? 그리고 애들 또 오는 거 카톡도 띄워놔요. 알겠지? 그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계속 보고 있으면 또 짜증나니까 옆에 미드도 하나 또 틀어놔요. 알겠지? 그지? 그래가지고 이게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편집할 때 여기다가 어도비 프로그램도 또 띄워놔. 알겠지? 그지? 그럼 이게 한꺼번에 컴퓨터에서 이제 다 돌아가는 거잖아. 그지? 그럼 잘 들어? 그러면 한글, PDF 뭐 이런 애들 다 어디에 있었던 거야? 원래는 보조 기억 장치에 있었던 애들이야. 그럼 내가 이거 창을 다 열었어. 알겠지? 그럼 다 열어서 지금 실행을 하기 위해서 얘네가 지금 어디에 있어? 주 기억 장치로 올라와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주 기억 장치가 용량이 제한되어 있는 거야, 메모리가.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글, 그 다음 뭐 PDF, 카톡 이런 애들이지. 그럼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페이지로 나누는 거야. 알겠죠? 그죠? 같은 크기의 단위로 다 나눠놔. 알겠지? 그치? 그래서 같은 크기의 단위로 나눈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부분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상으로 생각했을 때.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만 어디에 올려줘? 주기억 장치에다 올리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됐죠? 그러니까 봐봐봐. 자, 실판 한번 봐봐. 프로세서 A하고 B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예를 들어보자. 얘가 내가 한글 문서를 띄워놔둔 거고, 그리고 프로세서 B에는 지금 어떤 거냐? 어도비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어요. 알겠죠? 그치? 그래서 얘네가 프로그램이야. 이걸 이제 실행을 하는 게 바로 뭐가 돼? 프로세스가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근데 이 한글 문서의 요 프로세스를 뭐로 나눈 거냐? 이렇게 페이지 예를 들어서 4개로 나눠. 그럼 요 페이지는 여기 옆에다가 써놔. 크기가 모두 동일한 애들이야. 아까 페이지는 모두 크기가 똑같다 그랬어. 그치? 그럼 이것도 똑같아. 프로세스 B도 있잖아. 얘네들끼리 다 어때? 동일한 크기로 나눠놨던 거야. 됐죠? 그럼 봐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한글 문서 작업이랑 어도비를 같이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봐봐. 한글 문서에도 막 여러 가지 기능들이 엄청 많잖아. 막 그림 쓰는 것도 있고 수식 쓰는 것도 있고 많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내가 한꺼번에 다 쓰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뭔가 방식이 있겠죠? 그럼 그런 것들을 페이지로 다 나누는 거야. 그치?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 페이지가 어때? 0하고 1이 되는 거고. 알겠죠? 그죠? 그리고 처음에 B라는 거 어도비 프로그램에서 쓰고 있는 페이지가 얼마야? 0, 1, 2가 있다. 라고 해. 그치? 그럼 얘네들을 제대로 페이지 제가 테이블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면 내가 이거 어디 주기억 장치에다가 저장해 놨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일종의 뭐 하는 거냐면 스티커 같은 걸 붙여주는 거야. 야, 이거 주기억 장치 어디에다가 올려놨어?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 그게 바로 테이블인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잘 봐봐. 그럼
요 0하고 2를 내가 어디야? 이 숫자가 얘가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얘가 0, 100 이렇게 순서대로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나는 얘를 여기다가 지금 주기억장치에 올려놨고, 그리고 얘는 요 1번은 어디에다가 여기에다 올려놨어 라는 것을 여기다가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예요. 페이지 테이블을. 알겠죠? 그러니까 테이블이 어떤 거냐면 주기억 장치에 저장된 위치를 알려주는 게 바로 페이지 테이블이라고 보면 돼. 알겠지? 그럼 봐봐. 선생님이 한글 문서를 작동시키고 있어요. 그다음 요거 2개 쓰고 있는 거야. 그럼 요렇게 해서 요 2개를 어디에 올려놔? 주기억 장치에 올려놔서 돌려. 그지? 그리고 어도비도 돌아가고 있어. 그럼 어도비에서 쓰는 거 뭐 이렇게 있나 봐. 그죠? 그럼 요 3개를 어디에다 또 올려놔? 주기억 장치에다 올려놔두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주기억 장치에서 함께 돌아가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 이 시스템이라는 게 이게 왜 가능하냐? 한글하고 어도비를 같이 돌려도 내가 여기 있는 모든 기능을 한꺼번에 동시에 다 쓰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럼 쓰면서도 쓰는 건 일부지. 선생님이 뭐 한글 쓸 때 내가 무슨 수학 선생님도 아닌데 거기서 무슨 뭐 수식을 입력을 하니 뭘 하니. 그지? 그딴 거 안 하잖아. 그럼 거기서도 프로그램 안에서도 프로세스에서 제한된 것만 사용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쓰다가. 근데 만약에 내가 선생님이 한글 문서에서 뭐야? 그림을 내가 넣는다. 그럼 뭔가 그림 넣을 때 필요한 뭔가가 또 페이지 있겠죠? 그럼 이제 그게 또 올라가야 되고, 그치? 그럼 안 쓰던 건 또 내려와야 되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됐죠? 그래서 칠판봐. 요 용어가 중요한 거야.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내가 뭘 하려 그래? 실행을 하려 그래. 그게 바로 프로세스인 거예요. 알겠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거야.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인 거고, 걔네들을 뭐로 나눠? 페이지로 나눠요. 알겠죠? 한글 나누고, 어도비 나눠요. 그리고 얘네들을 어디에 올려? 주기억 장치에 올려야 이게 진짜 실행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주기억 장치에서 얘네가 이렇게 올라가. 저장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저장된 위치를 알려줘야 되잖아. 저장된 어디에 저장됐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저장된 위치를 알려주는 게 바로 뭐다?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나오죠? 요 테이블을 칠판봐. 여기 0번 시작하는 단 여기가 요거야. 0, 100, 200, 300, 400 밑으로 숫자 내려와야 되거든? 그치? 그래서 여기에 저장돼 있어. 100번이야, 300번이야, 300번이야, 500번이야 이렇게 있는 거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됐죠? 자,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어요. 자, 잘 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죠? 프로세스 A랑 프로세스 B가 실행 중인데 프로세스 A하고 B는 각각 페이지가 몇 개야? 5개야. 그지? 그래서 요렇게 5개로 나눴어. 그리고 근데 주기억 장치는 아까 얘기했잖아. 얘네들은 뭐라 그랬어? 제한된 용량을 갖고 있는 애죠. 그지? 그래서 얘는 7개의 페이지 프로그램만 갖고 있는 거야. 요만큼밖에 저장을 못해. 됐죠? 그럼 이렇게 갖고 있어. 그럼 이 상황에서 그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이제 12쪽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크기가 이렇게 100이래. 그럼 이제 앞에 그 눈에 앞에 책의 그림이랑 같이 봐. 0번하고 페이지 A, 프로세스 A의 페이지 0, 1이 있고, 그리고 프로세스 B의 페이지 0, 1, 2가 있잖아. 그럼 얘네가 당장 실행이 돼야 돼. 그치? 자, 그럼 당장 실행되려면 얘네들을 어디로 옮겨줘야 돼? 주기억으로 옮겨줘야 되는 거야. 실행이 될 때는. 그치? 자, 그러면 이 5페이지는 나오죠? 주기억 장치 페이지 프레임 0, 1, 3, 4, 5. 근데 봐봐봐. 중간에 뭐는 없는 거야? 2는 빠뜨린 거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3, 4, 5야. 그럼 여기에서 2가 왜 빠졌냐? 그냥 편의상 비워둔 거야. 왜 비워두겠니? 이게 A가 돌아가고 밑에는 B가 돌아가니까 뭔가 이게 구입 나눴을 수도 있겠죠? 정확하게 뭐라고는 안 얘기했으니까. 그치? 편의상 비워둔 거야. 그러면 컴퓨터의 하드웨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자 그럼 잘 들어 하드웨어 시스템에다 출거 하드웨어 시스템이야. 하드웨어가 뭐 하는 데야? 지금 컴퓨터에서 돌아가 우리 봐봐 하드웨어의 반대말이 뭡니까? 소프트웨어.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하드웨어 시스템에 뭐가 다 포함돼? CPU, HDD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거야 메모리랑. 그치? 그걸 효율적으로 그래서 나오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인 운영체제는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봐봐봐 소프트웨어인 운영체제가 바로 뭡니까?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윈도우 프로그램 알겠죠? 그죠? 아니면 애플 같은 경우는 또 맥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얘네들은
프로세스마다 각 페이지가 주기억 장치에 어느 페이지 프로그램에 저장됐는지 기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봐봐.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것은 바로 일종의 어떤 거냐면 저장 장소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야. 일종의 뭐다? 주소를 알려주는 데다. 그게 바로 페이지 테이블이야. 알겠지? 나 주기억 장치에 여기에다 저장해놨어 하고 알려주는 거야. 됐죠? 그래서 아까 우리 그림에서 봤죠? 따라서 페이지 테이블 A의 0번 항목에는 주기억 장치 페이지 프레임에 0의 시작 주소라고 나와 있잖아. 주소인 0번이 기록되고 그리고 1번 항목에도 뭐야? 100번이 기록돼. 그치? 그래서 주소를 알려줘. 그럼 이로써 프로세스 A의 페이지 0과 1이 각각 주기억 장치의 페이지 프레임 0번, 1번 항목에 저장됐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럼 여기까지 어때? 테이블 A 얘기를 해준 거. 그치? 그럼 뒤에 다 아는 거야. 그럼 이제 B야. 그럼 어때? 아까 0에서 우리 2는 빼먹었었잖아. 아까. 그치? 편의상 비워둔 거. 그래서 0번 항목에는 3이 지금 기록되고 300. 그리고 1번에는 400이 기록된 거. 2번에는 뭐야? 500이 기록된 거야. 알겠지? 테이블에 이렇게 주소 기록을 해줘. 그치? 자, 그럼 페이지 장식에서 특정 프로세스의 임의라는 건 뭐야? 아무거나. 알겠지? 아무거나야. 페이지의 실행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운영체제가 잘 들어? 뭔가 페이지 실행을 해야 돼. 그럼 운영체제가 주기억 장치에 먼저 물어봐. 그래서 잘 들어? 요거야. 운영체제가 주기억 장치한테 먼저 물어보는 거야. 너 지금 그거 기록돼 있어? 하고 물어보는 거야. 저장돼 있어? 하고. 알겠지? 그럼 물어봐. 해당 페이지가 있는지 확인을 해. 그럼 페이지가 있으면 그 페이지에 접근하면 되고. 됐죠? 근데 만약에 페이지가 지금 없는 거야. 그럼 이걸 보고 뭐라 그래? 페이지의 부재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럼 페이지의 부재가 발생하면 보조기억 장치에서 해당 페이지를 복사를 해서 주기억 장치 프레임에 먼저 저장을 한 다음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알겠지? 자, 그래서 잠깐만. 다시 우리 그림으로 선생님이 알려줄게. 잘 봐. 여기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자, 지금 상황이 여기 보니까 주기억 장치 해가지고 이렇게 저장된 거 보이지? 그치? 자, 그래서 10번 해줘. 지금 주기억 장치에는 봐봐. 프로세스 A에 페이지 0번하고 1번이 저장돼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자, 순서가 이거야. 자, 운영체제가 뭘 하려고 하느냐? 프로세스 A에서 페이지 0을 실행을 하고자 해. 알겠지? 그치? 운영체제가 이걸 하려고 그래. 그럼 칠판 봐. 그럼 요걸 하고자 하면 일단 운영체제가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냐? 주기억 장치에게 물어보는 거야. 너 0번 저장돼 있어? 하고 물어보는 거야. 알겠지? 프로세스 A에 0번 너 있어? 그럼 주기억 장치가 나 프로세스 A에 0번 있어 하고 알려줘. 그러면 이 운영체제가 그래 있네? 하고 뭐 하면 돼? 실행하면 돼. 심플. 알겠지? 그치? 자, 근데 만약에 그럼 이제 다른 상황이야. 이제 운영체제가 있잖아. 봐봐. 프로세스 A에 페이지 2번을 실행하고 싶은 거야. 얘가 원하는 건 페이지 2번 실행이야. 근데 실판 봐. 근데 주기억 장치에 물어봤어. 근데 주기억 장치에 프로세스 A의 페이지 2번이 저장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주기억 장치에는 요 페이지 2번이 없단 말이야. 그럼 얘가 어때? 물어봤어? 나 2번 없는데? 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어떤 거냐? 보조기억 장치에서 뭐를 갖고 와? 페이지 2번 프로세스 A의 페이지 2번을 갖고 와. 갖고 와서 일단 어디 저장을 해야 돼? 주기억 장치에다가 저장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치? 먼저 저장하고 그리고 나서 CPU가 어때? 실행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됐죠? 오케이? 근데 봐. 그래서 7번 봐. 페이지의 부재라는 게 이거야. 주기억 장치한테 물어봤는데 주기억 장치에 걔가 저장이 안 돼 있어요. 벌 보고 페이지의 부재라 그래. 그래서 너네 봐봐. 문제 낼 때 이런 거 갖고 장난치기 좋잖아. 페이지의 부재는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면 틀린 거지. 그지? 어디에 저장되지 않은 상태야? 주기억 장치에 저장되지 않은 상태이다. 라고 해야 되는 거. 됐죠? 오케이? 자, 근데 만약에, 다시 봐봐. 이제는 뒤에 건 이거야. 봐봐. 얘가 꽉 찼어. 알겠지? 얘가 꽉 찼어. 그럼 꽉 찼는데 내가 여기에 저장하는 뭔가를 돌려야 된단 말이야. 실행을 해야 돼. 그러면 꽉 찼으니까 하나를 지우고 새로운 애를 여기다 저장한 다음에 돌려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됐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잘 봐. 다시 이제 10 이쪽으로 왔어요. 자, 그럼 12페이지에 보니까 아까 지금 페이지의 부제부터 해서 여기까지는 설명했죠. 그치? 자, 그래서 여기 봐봐. 그래서 여기 나오죠? 부재가 발생하면 아까 읽었던 거 보조기억 장치에서 해당 페이지를 복사해서 주기억 장치의 페이지 프레임에 저장을 한 다음에 그 페이지에 접근을 해야 된다. 그치?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내용이 딱 이거야. 주기억 장치 용량이 꽉 찬 거야. 알겠지? 메모리가 다 돌아가고 있어. 그럼 프레임이 꽉 찼어. 그럼 새로운 페이지의 사용이 필요했으면 뭘 해줘야 되느냐? 기존 걸 제거를 해야 되잖아. 기존 걸 제거를 하고 새로운 페이지를 저장을 해야 돼.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 페이지의 교체라 그래. 알겠지? 얘를 교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어떤 페이지를 지금 교체할 것인지 결정해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부터 지울 거냐? 그치? 뭐부터 지울 거냐? 그럼 페이지 교체에서 제거할 페이지의 내용이 그럼 잘 봐봐. 요거 체크해놔. 제거할 페이지의 내용이 수정이 됐어. 됐죠? 그럼 내가 지울 건데 이미 지금 봐봐. 지우기 전에 수정이 된 거잖아. 그럼 수정됐는데 그 수정된 거 반영도 안 하고 지 맘대로 지워버리면 되겠니? 안 되겠죠? 그치? 그래서 수정이 됐으면 얘 어때? 보조기억 장치에 수정사항을 적어줘야 돼. 알겠죠? 그죠? 그래서 너네 봐봐봐. 주기억 장치에서는 지워져도 보조기억 장치에선 안 지워지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수정이 됐으면 보조기억 장치에다가 알려주는 거야. 그치? 그래야지 수정된 상태로 걔가 영구적으로 저장을 할 거니까. 그치? 자, 그리고 만약에 내용이 수정된 게 없어요. 그럼 그대로 그냥 뭐 하면 돼? 제거하면 돼. 알겠지? 그리고 주의할 점 다시 주기억 장치에서 제거하는 거지 보조기억 장치에서 제거하는 게 아니야. 알겠죠? 보조기억 장치에는 어차피 남아있다. 되지?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페이지 교체를 어떻게 하냐? 조금 참아요. 이제 끝나갑니다. 방식이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세 가지가 어떻게 되느냐? 일단 맨 처음에 얘가 있어. 요거 봐봐. 먼저 들어오면 먼저 나간다. 일명 선입 선출. 들어봤죠? 먼저 들어오면 먼저 나간다. 일명 선입 선출이라고 그래. 그렇지? 그래서 페이지 프레임에서 있잖아. 가장 먼저 사용된 애부터 뭐 하면 돼? 교체하면 돼. 됐죠? 그래서 즉 들어온 지 제일 오래된 페이지가 먼저 삭제가 되는 거. 알겠죠? 제일 오래된 애를 먼저 삭제시켜줘. 그리고 그 페이지 프레임에다가 어때? 새로운 페이지가 들어오면 돼. 그럼 심플하죠? 제일 먼저 들어온 애를 제일 먼저 삭제한다. 그치? 자, 그리고 끊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 LRU라 그래서 얘는 뭐냐면 최소 최근 사용이라 그래.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페이지가 우선 교체된다. 됐지? 가장 오랫동안 사용이 안 됐어? 그럼 걔부터 교체시키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LFU야. 그럼 이거는 뭐냐면 최소 빈도 사용이야. 빈도. 그렇지? 그래서 가장 뜸하게 사용된 애부터 교체하는 거. 그렇지? 근데 봐봐. 만약에 한 번만 사용된 애가 두 개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럼 거기에도 규칙이 필요해. 한 번만 사용된 애가 똑같이 두 개가 있다. 그럼 그 중에서 뭐부터 내보낼지. 그치? 그래서 뒤에 설명이 이거야. 최소 빈도로 사용한 페이지가 만약에 2개 이상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 그럼 그때 규칙이 또 있어야 돼. 순위 정하는 추가적인 규칙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선입선출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때? 그때 또 최소 최근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됐지? 그래서 잘 봐. 여기까지 하면 잘 들어. 뭔 소리인지 모를 것 같으니까 이제 뭘 했어? 예시를 들어주는 거야. 자, 그럼 간다. 잘 들어. 세 가지 페이지 교체 방법을 구체적인 예로 한번 보자. 자, 일단 봐. 주기억 장치의 페이지 프레임이 몇 개밖에 없냐? 3개밖에 없어.
됐죠? 용량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0, 1, 2밖에 없어. 그치? 자, 그럼 운영체제에 있잖아. 페이지를 어떻게 했냐면 A, B, C 그리고 D, A 순서로 사용했대. 자, 그럼 봐봐. A, B, C, D, A 순서로 사용한 거야. 자, 그럼 당연히 맨 처음 순서대로는 뭐가 되겠어? 순서대로 채우겠죠? 0, 1, 2 이렇게 채운 거야. 됐지? 0, 1, 2 채웠어. 됐죠? 자, 그래서 여기 채우다 여기까지야. 됐죠? 자, 근데 만약에 잘 들어. 그럼 봐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흡기 어차피 있었던 거니까 1. 그리고 얘는 뭐야? 0. 이렇게 됐어. 그치? 자, 근데 누가 들어와요? 새로운 페이지 누구야? D를 사용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럼 D를 저장할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 됐죠? 자, 그럼 D를 저장하기 위해서 만약에 뭘 사용하느냐? 여기에서 선입, 선출 방식을 사용한다. 알겠죠? 그죠? 자, 그럼 봐. 그럼 제일 먼저 들어온 애가 바로 누굽니까? 선입선출이라면 당연히 어떻겠어? 가장 오랫동안 주기억장치 먹은 애가 바로 누구야? A겠죠? 그럼 A 자리가 바로 뭡니까? 0인 거지. 그래서 누가 0을 뺏는 거야? D가 0을 뺏는 거예요. 알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0자리가 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봐봐. 선입선출이야. 먼저 들어온 애가 맨 처음 들어온 애가 A였으니까 A 걸 뺏어. 됐지? 자, 그리고 그 다음 봐. 자, 이제 LIU야. 자, 그러면 LIU 방식이 돼. 그럼 봐. 그럼 얘는 어때? 세 개 페이지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거. 그럼 봐봐. 최근 걸 보면 돼. 그럼 봐봐. 최근에 A 썼어. 최근에 B 썼어.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게 누구야? C 거죠? 그럼 C 자리를 뺏어줘. 알겠지? 그치? 그럼 C 자리를 뺏는 거니까 D가 뭘 뺏어가? 2를 뺏어가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이제 어때? LFU야. 그럼 LFU는 바로 뭐냐? 최소 빈도인 거야. 그치? 그럼 이 중에서 봐봐봐. 나머지는 다 어때? 두 번씩 썼어. 근데 얘만 어때? 한 번 사용된 것이요? 그치? 그러면 얘 자리를 빼는 거야. 그럼 C 자리를 뺏어. 그럼 C 자리를 뺏으니까 뭐가 돼? 또 2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치?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됐죠? 이렇게 하는 거. 됐지? 그래서 이거 문제부터 어떻게 하면 되냐? 잘 들어. 선입선출은 바로 뭐냐? 그냥 맨 앞에 게 먼저 빠지는 거야. 이해 빠져? 이해 빠져. 순서대로. 됐죠? 그리고 그냥 봐. 그 다음에 요 L, I, U 있지?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되냐? 봐봐. 새로운 애 들어오기 전에 뭐가 있었는지 딱 봐. 알겠죠? 그죠? 그럼 그 중에서 어떤 거야? 가장 오래 안 쓴 거. 걔부터 주면 돼. 알겠지? 그치? 그리고 그 다음 얘는 어때? 사용된 횟수 계산하면 되는 거고.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됐죠? 자, 그래서 거기 뒤에 문제 봐봐. 잘 봐봐. 몇 번으로 가느냐? 거기에 보니까 요 문제가 하나 나와 있죠? 예쁩니다. 예. 13페이지. 자, 그래서 여기 13페이지에 몇 번이냐? 11번이야, 11번.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10번. 이 순서대로 우리 한번 해보자. 자, 다 같이 해볼게요. 봐봐. 프로세스 A하고 B하고 함께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A는 페이지가 어느 정도 되고 B가 이렇게 있어. 그치? 자, 그럼 그다음 중요한 거 이거야. 주기억 장치는 몇 개? 4개의 페이지 프레임이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용량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주기억 장치는. 그럼 처음에 페이지 프레임은 있잖아. 페이지를 참고할 때마다 항목 번호에 따라서 빈칸을 나오죠? 빈칸 허용하지 않고 그냥 순서대로 채우면 돼. 알겠지? 그치? 자, 그리고 그 다음 주기억 장치가 빈 상태에서 다음 제시된 순서대로 페이지가 사용되었고 이제 현재 새로운 페이지 뭘 쓰려 그래? A3번을 쓰려 그러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우리 이거 그냥 다 해보자. 노가다하지 마.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잘 들어. 그럼 0, 1, 2, 3번이었겠죠? 0, 1, 2, 3 요렇게 간 거야. 알겠죠? 됐지? 0, 1, 2, 3 갔어. 자, 그럼 칠판 봐. 잘 들어. 그럼 이제 뭐 요 방식으로 해서 여기다 쓸게요. 선입, 선출 방식입니다. FI, FO. 그죠? 자, 그럼 잘 들어. B 제로야. 그럼 얘 자리, 얘가 누구 거 빼사? 맨 앞에 있는 얘 거 뺏는 거요. 그치? 그러니까 얘가 0이 돼.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그다음 B3예요. 그럼 B3는 어차피 3번 자리 있잖아. 3이야. A1이에요. 어차피 2번 자리에요. 있으면 돼요. 됐지? 자, 그럼 칠판 봐. A2야. 그럼 A2는 어떤 거야? 기존에 있는 거 뺏어야 되겠죠? 그치? 그러면 이제 누구 거 뺏으면 돼? 얘 거 뺏으면 돼요. 그치? 그래서 B2 거 뺏어. 요렇게 하면 돼. 됐죠? 자, 그리고 그냥 B0예요. 그럼 B0, 오! 여기잖아. 그럼 여기야.
그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있어? A3를 쓰려 그런대요. 그치? 자, 그럼 그럼 봐봐. A3 앞에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럼 A3 자리를 지금 A3는 누구 걸 뺏어줘야 돼? 얘 것까지 아까 뺏었지? 그럼 이제 누구 거 뺏는 거예요? A1 거 뺏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뺏는다고 생각하면 돼. 선입선출은. 알겠지? 그치? 맨 처음 거 빼고, 두 번째 거 빼고, 그리고 세 번째 거 빼고. 알겠죠? 그죠? 그래서 얘 거 빼사. 그러니까 A3가 어때? 2번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가 정답이 몇 번이냐? 1번이 되는 거. 이게 무슨 말인지 됐죠? 그럼 이제 이것도 한번 해보자. LRU 방식. 됐죠? 자, 그럼 이제 LRU야. 자, 그럼 LRU는 봐봐. 여기까지 어차피 똑같아. 됐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 봐봐. 지금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애들 걸 빼는 거예요. 알겠죠?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애들 걸 빼는 거야. 자, 그럼 간다. 자, 지금 LRU. 그럼 봐봐.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애 거 어차피 0이에요. 알겠지? 그치? 0을 빼서. 됐죠? 봐봐. 지금 봐봐.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애가 0인 거니까. 됐지? 자, 그럼 그다음 칠판 봐. B3 똑같이 있어. 3번입니다. 그리고 A1 똑같이 있어. 2번이에요. 됐지? 자, 그럼 칠판 한번 봐. 이제 A2야. 알겠지? 그치? 자, 그럼 봐봐. A2는 어떤 거냐면, 잘 봐봐. 최근 썼죠? 최근 썼지? 최근 썼지? 그치? 그리고 그 다음에 봐봐. 얘도 어차피 어떤 거야? 최근 썼죠? 그치? 그러면 지금 봐봐. 여기에서 얘가 지금 여기 A2 자리를 기존에 있는 걸 뺏어가지고 써야 될 거잖아. 그치? 그러면 A1 최근에 있었어. B3도 최근에 있었어. 그치? 그리고 그 다음 B0 최근에 있었던 거야. 알겠죠?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어때? A3 잠깐만. 왜 선생님이 이거 말리고 있지? 뭔 걸 뺏어야 되지 지금? 최근에 있는 거? 최근에 안 쓴 걸 갖고 가야 되는 건데 지금 A1 최근에 썼고 그지? 그리고 그 다음에 B3, B0 그리고 똑같이 B3 B3 걸 뺏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맞나? B3 맞니? 너희 왜 생각 안 하고 있어 지금? B3 여기에서 B3 아닌데? 잠깐만 얘 썼고 얘 썼고 얘 썼고 얘 똑같고 얘 걸 뺏어야 되네 그죠? A1 거 응 잠깐만 다시 한번 봐봐 미안 또 혼란을 일으켜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LRU 방식이라는 것은 잘 봐봐 이거야 최근에 안 쓴 애들부터 지운다 알겠죠? 그치? 그러니까 옛날에 썼던 애들부터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칠판 봐 그럼 B0 자리를 지금 봐봐 가장 옛날에 썼던 애가 얘야 그치? 그럼 얘 걸 지워요 그래서 얘가 0이 돼 됐죠? 자 그리고 그냥 봐봐 그럼 B3는 어차피 요거 똑같이 3번이에요 됐지? 자 그리고 A1입니다 A1 똑같이 2번입니다 됐지? 자 그럼 칠판 봐 잠깐 이거 아까 선생님이 혼란을 초래했던 거 잘 들어 그럼 내가 A2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려면 가장 최근에 안 쓴 자료를 지금 어때? 얘가 뺏어가는 거야. 그러면 A1 최근이고 B3 어차피 B3 똑같죠? 그치? B1이야. 그치? 어차피 이거야. 그러면 결국은 누구 걸 뺏어? A1 걸 뺏어야지. 그치? 그래서 A1 걸 뺏어야 될 거니까 얘가 어때? 요렇게 2번이 되는 거. 알겠지? 잠깐. 너 지금 어디 가니 지금? 아니 근데 A1이고 이거 2번 똑같지? 잠깐만 이거 눈에 보고 있어 지금? 왜 내가 이렇게 이상하게 나지? B1, B0, B3, A1 미쳤네 잠깐만 A2를 저장을 하려면 당연히 A1이 요거고 얘 걸 뺏어야죠 그치? B2 그치? 얘기해주시고 그랬어 선생님한테 자 요거 1번 알겠죠? 그치?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잘 봐봐 그 다음 어차피 잘 봐 B0 앞에 있었죠 그래서 얘가 0번이 되는 거 알겠지? 그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온다? A3가 들어온다 그죠? 자 그럼 A3가 들어오면 최근에 없던 걸 뺐으면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어때? 0, 1, 2 그리고
얘 걸 뺏어야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 3이 되는 거. 알겠지? 최근에 안 쓴 걸 뺏어야 되는 거니까.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LRU 방식을 사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치?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럼 이제 마지막은 지금 어떤 거냐? 뭘 쓰는 거야? LFU를 쓰는 거야. 자, 그럼 봐봐봐. LFU를 쓴다. 그럼 내가 요거는 지우고 해볼게요. 다시. 됐지? 자, 그럼 LFU라는 것은 뭐로 하는 거야? 얘는 최소 빈도 애들을 먼저 지워가는 거. 알겠지? 그치? 자, 그래서 칠판 한번 봐. 그럼 당연히 일단 봐봐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잘 봐봐. 맨 처음에 지금 0, 1, 2, 3 했어. 됐지?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 이거 노관 안 할 필요가 없겠다. 왜냐면 LFU를 썼을 때는 봐봐. 기존 거가 지금 다 몇 번씩 쓰였어? 한 번씩 쓰였죠? 그치? 그럼 여기에 추가적인 규칙이 필요한 거야. 그죠? 그럼 5번 선택지 보고 하자. 순위를 정하는 추가적인 규칙으로 뭘 써? 지금 FI, F5를 써. 알겠죠? 됐죠? 그럼 이제 선입 선출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B0를 처음 사용할 때 B3가 삭제되는 게 아니라 B0 처음 사용할 때 당연히 뭐가 삭제돼? A0가 삭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선입 선출 방식을 여기다 더 추가해야지만이 이게 가능해져. 그럼 얘가 삭제되고 얘가 어때? 0번을 차지하겠지. 됐지?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됐죠? 자, 그래서 봐봐. 최소 빈도 방식이라는 것은 이것만 하면 안 되고 뭔가 추가적인 게 필요해서 거기 맞춰야 되는 거. 알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아까 선생님이 혼란을 초래해가지고 이거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LRU 방식이라는 것은 어때? 최근에 몇 번 있는지 보고 가장 최근 번호가 아닌 애죠. 그럼 그 자리를 그냥 뺏어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 쉬웠겠네. 됐죠? 그래서 최근 번호 딱 본 다음에 가장 옛날 번호를 그냥 뺏어가면 되는 거. 됐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밑에 선택지도 구분될 겁니다. 알겠죠? 스스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 그치?